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이 종목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에 벌써부터 많이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거의 2,100여 분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자, 오늘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가 지금 1% 가까운 하락이지만 10시 구간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코스피가 2,491포인트에서 저점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지수 약세입니다. 반도체 등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LNF, WCP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로봇주가 오늘도 양호합니다. 오늘 장의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왜 아침부터 장폭락하는데 부담을 주십니까? 자, 어제 미국장 휴장이었는데 선물은 좀 흘러요. 요번 마디의 핵심이에요, 이게. 미국장이 지금 같이 조종을 받았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세게 좋은 얘기를 해줬을 텐데 어쨌든 요 나스닥 시장 향후 일주일 동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아니면 오늘 좀 전에 권미란 앵커가 얘기가 나왔듯이 지수가 단기 저점, 그러니까 오늘 저점은 좀 의미 있는 저점일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게 다 희망적인 게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는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장 휴장의 나스닥 선물 약하지만은 오늘 장은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얘기일 거고요. 이제 반도체가 좀 거시기 한 거는 사실인 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다만 이제 이 중국이 간만에 이 분차트가 내가 방송할 때 되게 세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땡큐 베리 머치 익스큐스 미.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지금 지수 조정권이고 선물도 335를 찍었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대만. 저는 가급적이면 어떤 이슈를 잘 얘기 안 하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거의 신경을 안 쓰거나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지금 대만 쪽이 좀 세게 밀려요. 어제 부딪히고 밀리는 게 좀 그림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관련주가 좀 약하다 보니까 지수가 좀 밀렸고 이제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이제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에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로봇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추천주가 한 40%씩 날아가도 그닥 그렇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나도 감기에 걸렸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2차 전지는 5%만 올라가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2차 전지도 좋긴 좋은데 주식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려면 전체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이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한 3개 섹터에서 4개 섹터 정도로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섹터만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섹터의 종목들로 돈을 보세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좋은 덕담해 드렸어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로봇,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선별이고 제약인데 로봇 관련주도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따 뒷부분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장도 로봇 관련주 시장 돋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NF가 이제 좀 의미 있어요. 실적 되게 안 좋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유 어떤 비중 하향이라든가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딛고 일어나는 모습. LNF는 추세 패턴이 61선이 지지의 역할이고,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세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징으로 얘기해주면 W. SKI 다음으로 얘기해주는 종목인데 이것도 사실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세게 가려면 이 갈색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빨주노초 파남보만 알지
그 이외의 색깔은 좀 어려워요. 조금 더 꺾여 내려온 다음에 가면 갈 수 있는. 이거 내가 되게 좋게 얘기한 주식입니다. 지금 이런 패턴의 주식들은 SKI도 요새 잘 버티잖아요. 다 보면 61선 지지형이고, 반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은 61선 지지형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주가가 좀 눌리지만 이거 절호의 매수 기회입니다. 뭐 계속 얘기해 주지만, 그 다음에 포스코가 세게 안 빠지죠. 다만 포스코가 기술적으로, 포스코 퓨처예요. 기술적으로는 좀 약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조금 숨 쉴 공간이 없는 게 좀 있지만은 조금 더 멀어졌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여력이 생겼거든요. 여기에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돌파 양봉 하나만 나와줘도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틀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들이 오늘 이제 그동안의 제약주 좀 많이 밀렸어요. 아직은 세게 갈 수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SK바이오서부터 내가 이 시간에 좀 긍정으로 얘기했던 종목들이잖아요. 61선 지지형으로 거래 급감이고 된고 라인들 다 있고 전체적으로 제약주도 좀 많이 좀 밀려서 그림이 좀 안정적인 그림으로 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도 61선 언저리에서 버티는 모습 좋고요. 7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인데 오늘 거기에 한번 좀 찍어준 모습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것도 21선이 이제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바로 치고 가면 부딪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하방 경직성 주면서 21선 조금 끌어내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그림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다시 61선 왔는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21선하고 요 숨쉴 공간이 좀 좁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난 12월 달에도 하이닉스가 이런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치고 갔고 지금 밀리는데 대만 쪽이 약한 게 우리나라는 반도체 쪽에 조금 불리한 거 있다라고 했죠. 같이 동조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로는 세게는 못 돌려도 얼추 하이닉스도 좀 지지권으로 왔어요. 다만 이제 한미 반도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 인공지능 기반형의 그 한미 반도체류가 조정도 없이 고점에 있었잖아요. 이쪽이 조금 약간 좀 꺾이는 모습에서 기타 반도체 쪽이나 이쪽이 좀 밀리는데 사실 하나마이크론 쪽은 먼저 밀렸기 때문에 급락형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오늘 약세를 주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얘기해 줬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로봇이 제일 좋고 2차 전지는 이제 안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왔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필도 반도체 섹터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TSMC 대만 쪽의 약세가 좀 부담으로 인해서 밀리고 있으나 얼추 지지권으로 온 걸로 봤을 때 지수는 얼추 저점 라인을 형성할 확률이 좀 높아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거든요. 오늘 밤 미국이 아마 약할 겁니다. 오늘 밤 미국이 약하고 우리나라가 내일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상대적 양호 요 얘기가 들어가면 이제 얼추 지수가 단기 저점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장 특징은 샬라 그렇다 입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약할 거라는 점 예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 화수목 가운데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데 오늘 2,500선 깨고 올라왔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장을 보고 계시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339만 해줘도 되거든요, 사실. 뭐 337만 안 깨져도 되긴 돼요. 335를 봤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지금 저 중국이 낙폭이 워낙 과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라 얘들이 근데 이 중국 시장은 이게 사실 기술적 분석 자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차이나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어쨌든 간에 이 차이나가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방송 끝나고 살짝 눌려도 다시 치고 갈 확률은 있어요. 차이나가 조금 더 반등이 세게 이어지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339쪽으로 땡길 확률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확률적으로 한번 본 건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 패턴 중요성 2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뭐, 아까도 얘기 좀 했지만은, 동진이, 그렇죠. 역시 얘기했잖아요. 동진이는 추세 패턴이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섹터에서 플러스로 돌고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 그렇게 그닥 저기 한 건 아니에요.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지금 시세판이 죽는 시세판도 아니고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시세판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바닥에서 방송 20년 하면서 이런 시세판에서 죽는 시장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 약한 건 계속 약하고 강한 건 계속 강한 일종의 차별화 시장에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소외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추세 패턴을 좀 잘 보면서 기본적으로 61선 위에 있는 주식들이 여러분들이 돈 벌기가 좀 수월하다라는 걸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동진이는 주가가 단기적인 고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이제 밀릴 때 저점 매수를 하면 고점에서 멀어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쪽도 이런 식으로 한두 종목씩 움직임이 나오면 괜찮고, 그 다음에 요건 특징인데, 인탑스가 내가 이번에 야간 강연 방송할 때 추천을 할까 하다가 로봇주가 너무 좋아서 로봇주 위주로 얘기를 했었던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 주식도 어제까지 보면 반도체가 약세를 주고 있는데도 주가가 61선 위에서 바닥에서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고 나더니 오늘 기사 나오면서 날아가더라고요. 이거 결과론이지만은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 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로봇은 어제 두산 로봇 실시간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신의 한 수에서. 이런 게 추세 패턴이 양호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로메카는 적산병으로 전고점에 오니까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SBB는 바닥을 아직 탈출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장 움직임이 좋았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보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습니다. 흐름 양호하잖아요. 근데 로보스타는 순간적으로 여기 직전 고점까지 치고 가니까 좀 눌리고 있고요. 이렇듯 로봇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아직 단이 낮은 쪽은 추가 상승 여력이 크고 좋아요. 대신 이제 그 뉴로메카처럼 저렇게 팍 치고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쪽에 붙으면 좀 거시기 하고요. 그 다음에 AI가 오늘 눌림목이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AI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지수가 338.5만 넘어가면 웬만하면은 플러스로 돌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강력한 매수는 안 돼요. 종합이 올라갈 때 결국은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들이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좀 빨간색이 크게는 안 나도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좀 많아지고 그러면 2차 전지도 오늘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부터 치면 돈이 되는 거니까 WPC 같은 게 차트가 내가 요새 강조하는 차트고, 이 정도면 아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은 무서운 위치는 아니다. 다만 여기저기서 좀 정신없는 기사들이 오면서 좀 어지럽지만은 저점권에 있는 주식이 많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무서워할 시점이 아니다. 저점권에 있는 좋은 주식들이 보인다라는 점. 우리 채팅창에 숲속지기님께서도 전문가님이 지난해 이런 시세판에서 시장 죽는 건 본 적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셨습니다. 이제야 저도 아주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없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없어도 시장과 호흡을 하고 계실 이종목 전문가님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고요. 마켓10 매일 여러분과 투자의 재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